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르던데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건가요? 보혜씨가 이제 점점 줄이는 질문을 살펴하는데, 오늘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1.6% 올랐고, SK하이닉스는 4%가 올랐어.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가 2%가 오르고, 삼성전자는 어제 1%가 올랐으니까 이틀 연속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네. 그러면 우리 주린이 대표 보혜씨의 질문은 오늘도 좋은 질문이고, 삼성전자가 더 좋은지 SK하이닉스가 더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건물이 강남대로에서도 꽤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잘 안 나갈 때가 더 많은데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자분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근데 나는 주식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단기로 막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 명이 말을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엔 좀 더 고수인 것 같아.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근데 나는 장기가 얼마만인지도 애매한 것 같더라고. 너가 생각하기엔 장기가 얼만큼이니? 그랬더니 이게 또 처음에 말을 했던 분이 장기? 한 10년 아니야?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되잖아. 삼성전자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다 돈 번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상대방에 있는 분이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10년 갖고 있으면 다 돈 벌었고 10년 갖고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말이 근데 10년 전에 시가총액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 20년 전은 더 많이 달라졌고 20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삼성전자 빼고 다 바뀌었을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실화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답을 했던 분은 주식 공부가 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에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섞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과거의 값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들 또는 모든 전문가들 다들 뭐라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삼성전자나 사.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그랬죠. 초보자분들은 반도체에선 삼성전자, 2차 전지에선 삼성 SDS나 아니면 LG화학, 삼성 SDI나 LG화학 또는 자동차에선 현대차나 기아차 그냥 하면 돼요. 왜? 선택의 오류를 없앨 수 있고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성장주이잖아. 여태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거야 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앞으로의 가능성이지 정확한 답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샀으면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삼성전자 말고 예를 들어 한 30년 전에는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였어요. 오늘 한국전력 시가총액이 몇인지 볼 필요도 없어요. 아마 20이 바뀔 거예요. 20 몇 위일 텐데 한번 보면은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위였을 때가 한 30년 전이었는데 오늘 한국전력의 시가총액 순위는 24위예요. 그러면 1위가 24위가 됐죠. 절대 성장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무엇을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점장이도 아니고. 근데 과거부터 여태까지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우월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린이 분들에게 답을 한다면 우리 보혜씨처럼 최근의 주가는 어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더 올랐는데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움직임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기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제가 삼성전자를 더 좋아한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게 시가총액이 더 높으니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좀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저는 왜 그런 데에 대한 논리는 다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제가 더 좋게 보는 건 사업부가 3개, 4개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3개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스마트폰 사업부도 저는 분명히 봐줘야 될 거고 반도체뿐 아니라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한다라는 게 저는 더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는 자동차 전장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LG전자처럼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왜 LG화학보다 삼성 SDI를 더 좋아해? 너는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되게 경영을 잘하고 있고 LG전자를 그래서 좋아한다며. 근데 왜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더 좋아?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사업부의 규모죠. 삼성 SDI는 지금 화학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그냥 거의 2차전지 회사예요. 근데 LG화학은 2차전지 회사가 아니에요. 화학회사인데 2차전지 사업부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2차전지 사업부를 분할을 한다면서요. 그것도 물적 분할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서 제가 LG화학보다는 저는 삼성 SDI를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늘 비교하는 습관. 저는 삼성 SDI를 더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린이 대답했지? 네. 오늘 한번 그러면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저 근데 고민 있어요. 무슨 우리 주린이 고민 하루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고민이에요? 그 이세무사 TV에 올릴 영상은 너무 많은데 편집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서 우리 20대들이 비애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지금 우리 보혜 씨가 저와 함께 우리 이세무사 TV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내가 몰랐구나. 대표로서 진짜 미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영상을 빨리빨리 못 올려 이렇게 혼만 냈는데 또 우리 보혜 씨가 그런 숨은 고민이 있었네. 하지만 내가 악덕 기업주는 아니니까 내가 뭐 열정페이를 말하면서 야 왜 그것도 못해 이런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은 보혜 씨가 말한 거를 사실은 저도 뭐 인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리크루팅 채널을 통해서 뭐 좀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가장 좋은 건 주식을 좀 알고 또는 우리 이세무사 TV 영상을 좀 봐주시는 분이 편집자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보혜 씨랑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공개 채용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한 거니까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이세무사님 영상 매일 보고 심지어 나는 자막 넣는 능력도 있고 뭐 심지어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있거나 또는 유튜브를 운영까지 하고 있는 분은 더 좋고 해서 우리 자막 지금 나가겠죠? 우리 이메일 주소에다가 본인 소개랑 뭐 어떤 유튜브 편집 경력이 있는지 한번 지원서를 하나만 써주시면 우리 보혜 씨가 잘 저랑 상의해서 좋은 편집자분을 만나서 우리 더 많은 영상을 좀 올리는데 당연히 보수는 다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협의하에 보수도 드리고 외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랑 또 조직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혹시 능력 있는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민 해결됐어? 네. 많은 분들 지원해주세요. 자, 오늘 그러면 지수부터 보면 지수는 거래소 지수 1.3%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 7.2% 올랐습니다. 어제 보혜 씨의 질문이 3,000포인트 붕괴도 했다가 바로 다음날 회복됐다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그렇죠. 오늘은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무슨 뜻이냐면 오늘 원래 거래소 지수는 2% 이상 올랐었어요. 장중 고점이 2.7%까지 올랐고요. 종가가 1.3%.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장중 고점이 1.6%까지 올랐고요. 종가는 0.7%. 즉 이게 윗꼬리랑 몸통이라고 하는데 윗꼬리 길이랑 몸통 길이가 지금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 뜻은 뭐냐면 장중 고점에서 하락폭이 거의 시초가부터 올라간 거의 절반 정도. 제로에서 출발해서 10%가 올랐다가 5%에 끝나는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갈수록 매도 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는 힘이 많았고 지금 장은 무슨 장이냐면 조정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상승장하고 하락장으로 조정장은 전략이 다 달라요. 상승장은 계속 우상향하니까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하락장은 계속 떨어지니까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뭘까요? 조정장. 조정장 일단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가장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떨어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떨어지고. 그러면 이걸 우리 심리하고 빗대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보혜 씨도 주식을 하니까 올라가면 막 기분 좋지. 네. 그리고 이 더 올라갈 것 같고. 네.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꼭 주식 용어는 아니지만 탐욕이라고 불러요. 욕심이죠, 욕심. 탐욕스럽 없구나, 보혜 씨가. 올라가면 욕심이 나요. 정말로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 13,000원 가면 와 이거 15,000원, 20,000원 가겠다 막 발표치면서 너무 좋아하죠. 이게 이제 탐욕이에요. 반대로 떨어지면 보혜 씨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 8,000원 되면 굉장히 막 불안하지 마음이. 네. 내가 주식 괜히 했나 싶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이 종목이 더 떨어져갖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지. 그런 걸 우리는
공포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공포를 갖고 올라가는 건 탐욕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보통 사람과 달라야, 보통 사람과 달라야지 10명 중에 1명이 큰 돈 버는 주식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떨어질 때 공포를 느끼고 올라갈 때 탐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통 사람이 아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떨어질 때 공포심을 억제하고 제거하고 마음 편안한 상태. 올라갈 때 탐욕, 욕심을 제거하고 나는 겸손해야지. 나는 보수적으로 장을 봐야지. 그래서 저는 이 탐욕과 공포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떨어질 때 쫄지 말고 올라갈 때 겸손하자.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방송에서도 해바라기를 하면서 해바라기예요 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슬플 때 웃는 게 인류다. 왜? 금요일 날 떨어졌다고 뭐 하늘 꺼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힘들어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운을 차리면 되고, 반대로 어제 올랐는데 오늘 이틀 동안 올랐잖아요. 오늘 장중시장에 내가 또 썼는데 장중시장 했었잖아요. 올라오면 또 겸손해준다. 근데 실제로 쓸 때까지만 해도 2% 올랐는데 밀리더라고. 그럼 겸손한 사람은 막 또 좋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조정장에서는 떨어지면 자신감 갖고 용기 내고 올라가면 좀 겸손하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오늘 장의 움직임이 딱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수 얘기하고 오늘 크게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 거래 대금, 상승률 상위 종목 볼게요. 그러면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보혜씨가 1%밖에 안 올랐는데 SK는 4%가 올랐어요. 어제 오늘 이틀만 보면 SK하이닉스의 추세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의 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틀린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단기 중장기는 다르잖아요. 제가 삼성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린 건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는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갱신하면서 4%가 올랐어요. 그런데 카카오는 오늘 1%밖에 못 올랐죠. 역사적 신고가 갱신도 못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움직임이 더 좋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는 똥꼬집 피울 필요도 없고요. 똥배짱 부릴 일도 없어. 왜? 그럼 지만 손해야. 얘만. 제가 만약에 SK하이닉스는 더럽게 나쁜데 왜 올랐어? 네이버는 나쁜데 왜 올랐어? 이러면 지만 손해인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주식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내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도 있고요. 틀리면 바로바로 팩트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봤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고 네이버가 더 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또 포인트 되는 거는 셀트리온이겠네요. 셀트리온은 어제 급등을 한 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락이에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어제 15%가 올랐기 때문에 4% 정도 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는 게임주, 엔터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엔터주, 여러분들이 포트에 게임주나 엔터주가 없다면 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장주는 NC소프트 3% 올랐고요. 부대장은 누구죠? 부대장은 넷마블이에요. 부대장은 넷마블은 2%가 올랐고요. 또 제가 K 관련주 좋다고 말씀드렸죠. K 관련주에서 대장주는 누구죠? LG생활건강은 2%가 올랐고요. 부대장은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은 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에서 대장은 누구죠? 빅히트. 빅히트는 6%가 올랐어요. 우리 BTS.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돼요. 저는 빅히트 멤버도 거의 다 알아요. 이 녹화하니까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멤버들만 말하면, 우리 랩몬스타, RM이 리더잖아요, RM. 슈가, 진, 정국, 홉, 제이홉. 한 명 더 있나? 지민. 이거 왜 외국에 있냐고? 아니, 그럼 빅히트가 지금 얼마야? 15만원에서 21만원 올라갔는데, 8조가 됐는데, 빅히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거의 100% BTS 때문이니까. 그럼 한 명당 1조네요. 그죠? 그 기업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아이돌이 그 그룹의 가치가 지금 8조짜리예요. 그러면은 엄청난데,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외국을 응원해주면 좋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잘 되면 응원해주면 그 복이 다 저한테도 나눠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댓글 좋게 다는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희 길을 나눠가지니까. 정확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성격 못돼 처먹은 인간 성공하는 거 봤나요?
못돼 처먹은 인간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강연회 할 때도 늘, 뭐 상품 주면서 박수 같이 치셔야 돼요. 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상한가 치면, 그거 잘 잡은 사람 축하해요. 라고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빅히트의 우리 BTS는 뭐 대단한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이런 거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니까 뭐 네이버도 그렇고 시가총액 안 큰 애 중에 들어온 애는 솔로엠인데 제가 늘 그랬죠. 저는 익숙치 않은 제목들은 신규 상장인가 생각한다고. 솔로엠은 오늘 상장 첫날이죠. 상장 첫날인데 이렇게 음선이 팍 나와버렸어요. 이게 아마 더블 출발이었을 거예요. 34,000원이. 34,000원이 더블 출발이었을 겁니다. 더블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초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14%니까 14% 손해봤겠죠? 공모가 17,000원에 더블에 34,000원에 출발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14%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도 더블 들어가는 거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 제 신규 상장주의 논리는 공모가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데이터를 봤을 땐. 그런 것도 삼박자 투자책에 다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공략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공모가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업종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한가 치면서 거래대금 한 5천억 나온 게 있네요. 현대바이오 1조짜리인데 거래대금 5천억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한국파마도 역시 과거에 점상으로 땅땅땅 가다가 점상은 아니었고 어쨌든 상한가 6연속 상한가 갔다가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했고, 코롱인도 오늘 뭐 실적 좋다고 나와서 갭상승했다가 갭상승 시초가를 지키지 못해서 차트는 참 마음에 안 들게 끝났네요. 차트는 아쉽게 끝난 차트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상한가 쳤네요. 와, 사마 네트워크스 대박이네 얘. 사마 네트워크스는 뭐라 그랬죠? OTT 업체라고 했죠? OTT 업체가 아니고 OTT 관련이죠. 왜냐면 OTT 업체는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가 OTT 업체고, OTT 관련은 그런 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 즉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애들. 대표적으로 대장주를 움직였던 건 에이스토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상승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률 종목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5개가 나왔고요. 그 중에 거의 다 말씀드렸던 거네요. 현대바이오 방금 말씀드렸죠. 사마 네트워크스 말씀드렸죠. 간만은 아마 통신주일 거예요. 통신주. 그래서 간만은 완전 역배열해서 뭐 시총 500원 미만에서 상한가 친 거는 뭐 제로 개별 제로죠. YJM 게임즈는 게임주 얘도 뭐 한 1,000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YJM 게임즈는 뭐 원래는 뭐 IT 기업이었는데 뭐 게임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회사가. 그래서 YJ 게임즈는 오늘 상한가를 쳤고, 아까 한국파마 말씀드렸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좀 의미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하만 관련, 그래서 얘는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지사 이런 애들은 참 보통 얘네들이 이제 품절주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품절주 라인은 좀 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건데, 오늘은 뭐 어제 오늘 장이 좀 좋았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뭐 이런 금융주 중에서 그나마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컴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통신주죠. 그리고 하츠 같은 경우는 약간 건자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 저희 집, 지방이래. 천장이랑 뭐 이런 후드 이런 게 하츠더라고요. 제가 AS 한번 부를 때, 알아봤더니 하츠더라고요. 하츠에서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넵튠은 게임주인데, 탑 30에 딱 걸렸네요. 그래서 게임주가 좀 움직임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고요. NEW 뉴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사마네트워크스처럼 OTT 관련, 즉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 그래서 최근 들어서 OTT 관련,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주들이 정말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게임이나 엔터가 있는지, 적어도 게임 엔터 중에 하나 정도, 또는 한 8개, 10개의 업종을 나는 포트폴리오 분산한다면 게임과 엔터가 각각 있어도 되는.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 주린이 대표, 백조님들 대표 보아씨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좋았는데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건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단기 움직임은 SK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좋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지수는 지금 금요일 날은 우리 어떻게 월요일 날은 살았다. 오늘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욕심이 생기고 내려갈 때는 공포심이 생기는데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자신감을 갖고 올라갈 땐 좀 괜찮아. 너무 좋아하지 마. 들뜨지 마. 침착해. 뭐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오늘 보혜씨 고민 제가 해결해 드렸죠. 근데 아직 해결은 안 된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메일로 좀 이렇게 제가 편집을 잘하는데 저도 이세무사님 영상을 편집하고 싶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유튜브를 할지 진짜 영상 편집했던 게 있다면 그것까지 보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한번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서는 오늘 포인트 되는 종목들이 사실은 얘야 뭐 이런 거보다 네이버 움직임 좋았고 SK하이닉스 좋았고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종목들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뭐 하나 업종이 좋았다 이거보단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 쪽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얘네야라기보다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그냥 움직임이 나온 상태 정도예요. 시가총액이 낮은데도 포함되어 있던 거 뭐 현대바이오나 이런 정도.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주, 게임주 저는 이 두 가지가 보이네요. 엔터주, 게임주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세 번째 책 제목이 부자의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세무사 부자 공식 TR 알면 돼. 그 노래에 있는 부자 공식이 제가 쓴 책 제목 부자의 공식입니다. 두 번째 줄까지 노래할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TR 알면 돼. 부자 공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책 사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11시입니다. 거래소 2.4%, 코스닥 1.4%로 양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 주식시장은 끝인가 걱정이 들었다면 어제 오늘 장을 보면서 이제 시장의 조정은 끝인가 하고 마음이 편해지시죠? 딱 그 반대의 마인드로 주식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며 공포심이 들 때는 그 공포를 이겨내며 자신을 가지시면 되고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장이라는 생각이 들며 탐욕이 생길 때는 그 탐욕을 누르며 겸손한 마음과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승장의 조정 기간이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점이니 빠질 때는 용기를 가지고 오를 때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상승장의 조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제 유튜브뿐 아니라 유명 유튜버 채널에 나가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특히 오늘부터 김작가TV와 셀코TV에서 제가 성장 유망 업종과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촬영한 것이 업데이트되니 참고 바랍니다. 김작가TV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고정으로 출연하기로 한 채널이며 셀코TV는 임혜진님, 이재용님이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재미있게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고 영상의 댓글에 응원글 남겨주시면 계좌 종목 상한가 갈지어다. 미슈입니까? 오늘 거래소 대형주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움직임이 대단하네요. 특히 네이버는 신고가네요.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계속된다는 강한 시그널입니다. 대부분 2~3%의 상승 속에 화학주의 대장주격인 롯데케미칼 오늘 5% 반등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 움직임이 좋은 하루이며 지수가 2% 이상 상승이니 당연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제일 먼저 3조짜리 엔터 대장주격인 CJENM이 4% 이상 상승입니다. 올해 최고의 다크호스 업종으로 엔터주를 계속 꼽고 있는데 영상 드라마 제작 컨텐츠주들은 오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업종이니 평소에 그냥 드라마 영화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제작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지수 상승 대비 아쉬운 것은 상승 종목 부분인데요. 상한가 없이 탑 30 종목이 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가 워낙 좋아서 개별 종목 상승세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종목 상위에서는 엔터주, 제지주, 화학주, 반도체주, 게임주 등이 있지만 전체 종목 상승보다는 선별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진짜 투자자는 공포와 탐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